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오늘의 코인 비선 실세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스트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자, 박정현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현입니다. 네. 오늘 최근에 날씨가 많이 추운데 또 맞아요. 시장도 많이 또 춥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건강, 또 몸의 건강 항상 챙기시고 오늘 또 도움이 되는 정보 많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 있는 댓글을 보니까 AI도 감정이 있다라는 대표님의 이야기에 시청자분들이 빵 터지시더라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도 감정을 좀 실어서 다양한 정보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저희가 바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도 이 이슈를 봤었는데 이제 우리 코인 시장에서는 마자르 이슈가 좀 시장의 투심을 흔드는 분위기였습니다. 세계 최대 회계 법인인 마자르에서 일단은 뭐 우리 암호화폐에 관련한 거래소들과 거래를 끊겠다라는 이슈들도 있었고 역시나 바이낸스 이슈들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러한 이슈들을 다뤄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난 한 주간 특히 주말에 또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좀 시끄러운 그런 이제 시장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전통 금융 시장에서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파생 상품이 또 만료되는 그런 이제 시점에서 또 전체적인 또 이제 연준의 또 매파적인 발언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겹치면서 또 하락 장세의 어떤 이제 매크로적인 변수가 같이 겹쳐 있는 상태에서 또 더 많은 투매를 또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됐었는데, 근데 좀 몇 가지 이제 뉴스들을 좀 짚어보면서 저희가 한번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코인디스크 뉴스에서 바이낸스의 돈 세탁 관련된 뉴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 게 예전에 돈 세탁 관련된 뉴스는 2018년부터 나왔던 뉴스이고, 그리고 이미 이제 2021년 11월에 바이낸스는 관련 자료를 47,000건 정도를 뭐 제출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꼭 이때 이 뉴스를 또 다뤄야 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심이 되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퍼드를 조정하는 뉴스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고요. 퍼드라고 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공포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 의심 그 세 단어를 합쳐놓은 건데, 이제 포모와 함께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계속 이슈되는 이제 단어인데, 그런 퍼드를 조장하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 마자르에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을 이제 바이낸스만 또 이제 회계 감사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뭐 크립토닷컴이나 쿠코인이나 다른 이제 크립토 회사에 관련된 감사를 이제 같이 이제 중단을 하는데, 크립토와 협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부실의 문제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낸스의 문제가 보다는 마자르가 이 감사에 대한 부분들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또 중단하는 것도 아닐까 하는 그런 이제 이슈인데, 그것이 꼭 바이낸스의 어떤 건정성 문제로 좀 외도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이제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크립토컨트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좀 보고서들과 함께 좀 바이낸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깊게 다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바이낸스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이 어찌 보면은 굳이 지금 시점에서 또 한 번 언급을 했어야 했냐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 하나의 또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이야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이낸스의 또 지갑을 분석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좀 특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바로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보면 이거는 네. 이제 크립토컨트 그 사이트에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정보들을 이제 갖고 왔습니다. 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이슈에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바이낸스는 97%의 이제 고객 예치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객한테 빌려준 담보까지 합치면
101%죠. 그러니까 3%로 인해서 큰 리스크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지금 현재 30% 이상의 어떤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예치금을 갖고 있고 2020년부터 빠르게 그 보유량이 바이낸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큰 차이로 지금 1위로 지금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러한 이제 준비금에 대한 의미는 암호화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바이낸스의 이제 수장인 창폰자오의 얘기는 루나 사태나 FTX 사태에서도 충분히 그런 이제 예치금에서 출금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대응을 했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출금량은 탑 5에도 들지도 않는다라는 이제 트윗 내용들도 보시듯이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환영하고 또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잘 대처하면 신뢰를 더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신뢰를 쌓아갈 것이다 라는 이제 트윗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 또 이제 걱정과 불안으로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어떤 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알아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 크립토컨트에서도 이 바이낸스 관련한 지갑 자료를 공개하면서 사실상 이런 예치금 문제에 관해서 FTX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고 충분히 이 자산 자체가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정현 대표님께서 또 한 번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바이낸스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BTC의 부채가 97% 거래소 자신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상 이제 바이낸스에게 제기된 의혹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러한 또 의구심들, 또 이러한 안 좋은 기사가 나오는 것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하는 또 어떤 부정적인 또 세력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FTX와 바이낸스가 또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이야기도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 증명 보고서 프로브 오브 리저브드와 함께 클린 리저브드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제 FTX 알라메다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는 FTX의 FTT 자체 토큰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FTT가 폭락하자마자 이제 FTX가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거래소마다 자체 이제 코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비율적으로 수치적으로 지금은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클린 리저브드라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크립토컨트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부분의 지금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는 BNB, 쿠코인은 KS, CS, 크립토닷컴은 CRO, 후오비는 HT, 그리고 비트파이넥스는 네오, 바이빗은 비트에 각각 이제 자체 코인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의 그 건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후오비나 이제 바이비트가 이제 후오비가 59% 그리고 이제 비트파이넥스가 63% 정도로 약간 좀 이제 좀 뭐랄까 이제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러나 현재 바이낸스는 클린 리저브드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수준의 비율이다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클린 리저브에 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FTX 사태 이후에 이렇게 클린 리저브 지표를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의 자체 토큰으로 표시되지 않는 이 총 준비금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일수록 좋은 건데 무려 바이낸스가 89.47%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걸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표님이 이렇게 수치적으로 데이터로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안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계속해서 바이낸스의 준비금 데이터 분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잠깐 이제 네.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FTX와 바이낸스와 비교된 그런 그래프를 잠깐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하단은 이제 FTX 그리고 상단은 바이낸스 그래프입니다. 그럼 보면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교환 준비금은 꾸준히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상승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했지만은 전체 큰 지장은 없었지만은 FTX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엄청나게 불안한 모습의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비슷한 형상인데요. 이더리움도 큰 굴곡이 없이 여기서 이제 하락했지만 그러나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지만 이더리움, FTX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순간에는 바닥으로 거의 준비금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어떤 패턴들이 FTX에서는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나서 그 위에 계속해서 그 예치금이 보존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 FTX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모습들이 매우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거의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비정상적인 어떤 패턴들이 FTX와 바이낸스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자료 분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귀한 자료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바이낸스 거래소와 FTX 거래소 간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의 진화에 관련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바이낸스에 비해서 FTX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흐름을 지금 차트상으로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이 이 FTX와 바이낸스 거래소가 충분히 다른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지표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련해서 FTX는 바이낸스와 또 다르다. 라는 정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데이터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낸스가 FTX 사태를 겪을 만큼 그렇게 위태한 거래소는 아니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힘이 실어지는 그런 데이터 분석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시간 관계상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의 리스크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앞서도 제가 이슈를 통해서 언급해 드렸는데 DCG 그룹의 이제 어떤 리스크입니다. DCG 그룹 자체에 관한 신뢰감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데 이 관련 내용들 대표님께서 짚어주신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예,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또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낸스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제 뇌관은 DCG 그룹이라는 것들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DCG 그룹의 이제 자회사 이제 코인데스크가 부터 시작해서 바이낸스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좀 약간 언론 플레이적인 그런 이제 모습들이 그러니까 리스크가 바이낸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DCG인데 그것을 좀 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코인게이트의 윌 클레멘트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DCG가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들을 대규모로 매도하고 있다. 그런 이제 언론 이슈를 바이낸스 쪽으로 향하면서 주말에는 대거 이제 알트코인들을 매도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코인게이프는 계속해서 블로그나 그 보고를 통해 갖고 DCG 그룹이 2억 8천만 유로 정도의 이제 상한에 대한 유동성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매우 이제 불안한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아파치 퍼블릭 공동이자 앤드류 퍼시는 제네시스에 대한 채권이 암 시장에서 할인되어 지금 그러니까 거래되고 있다. 그 이제 할인율이 35%까지 할인이 됐다는 것들은 매우 그 회사가 지금 위험한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파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GBTC나 아니면 ETH 상품들이 지금 그 할인율 자체가 48%, 52%로 매우 지금 위험한 상태로 할인율이 높은 상태이긴 합니다. 이런 거를 바라볼 때 지금은 이제 CG그룹의 행보나 여러 가지 이제 제네시스나 아니면 그레이스케일을 좀 바라보시면서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매도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DCG 그룹에 관한 리스크들은 저희가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 그 시그널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쭉 대표님께서 한번 읊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AI 시그널은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이슈에도 능동적으로 잘 이렇게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CPI 발표 전에 이제 상승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바이 매수로 시스템에서는 매수 관점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연준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되기 전에 이미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 관련된 대규모 매도 이슈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이미 또 다시 한번 매도 관점으로 보여주면서 시장의 대응을 아주 적절하게 시그널로 표시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 트레이딩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시장을 대처할 수 있는데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차트에서 보시면 15분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연준 회의 전에 매도 신호가 나온 다음에 끊임없이 상단 지지 통해 갖고 계속해서 이제 하방을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고 또 시장이 흔들릴 때 정확한 이제 매도 시그널을 통해 갖고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노란톡방에 오시면 충분히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또 매매를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저희의 AI 시그널 매매 시스템이 완성이 돼서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무료로 좀 배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QR코드를 띄워드릴 텐데요. QR코드를 그냥 여러분들이 가져다만 되시면은 조그마한 영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영어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신다면은 대표님께서 시장 분석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주신 다양한 이슈들도 집어주실 예정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약세장에서 크립토 윈터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시그널 매매를 통한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대표님께서 상세하게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QR코드를 그냥 가져다만 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QR코드는요. 이렇게 방송 막판에 딱 한 번만 띄워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서둘러서 함께 들어오신다면은 앞으로 대표님과 이러한 시그널 매매를 통해서 이 시장을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시그널을 통한 시황뿐만 아니라 대응 전략까지도 오늘 함께 하셨고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은 며칠 뒤에 다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